나이 들어 모임에 나가보면 딱 보입니다. 누가 진짜 잘 늙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세월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인지. 이 한마디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얼굴이 밝고 말투가 부드럽고, 누군가는 세상 이야기에 한숨부터 쉽니다. 모임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이 들어 진짜 부러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자식 잘 된 사람도 아니구나.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부러움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명함과 재산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나이 들어 다시 모임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끌리는 건 전혀 다른 종류의 빛입니다. 건강한 얼굴빛, 편안한 말투, 그리고 자신감이 스며든 여유. 그 빛이 나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한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노년층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의 1위는 건강한 사람, 그 다음은 마음이 평온한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좋은 사람이 결국 오래가고 행복하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존경받는 사람은 몸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월의 무게를 품으면서도 여전히 생기 있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나눠보려 합니다. 모임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5가지 삶의 태도, 그 원칙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 후반부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 채널이 매주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활력. 나이 들어 사람들에게 가장 부러움을 받는 조건은 결국 이 2가지입니다. 단순히 아프지 않은 몸이 아니라 얼굴빛에서 느껴지는 생기, 말투의 온기, 그리고 걸음의 탄력. 그 모든 게 삶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모임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금세 느껴지죠. 누군가는 말없이 앉아 있어도 주변이 밝아지고,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를 해도 왠지 피로해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기운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주변의 공기를 바꿉니다. 하지만 이 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땐 하루쯤 밤새워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피로가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습관으로 지켜야 합니다.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하루 한 번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 이 단순한 반복이 세월의 무게를 버텨내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76의 박영자 어르신은 퇴직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어 늘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노인정 앞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이 체조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이 시작이었죠. 이제는 매일 새벽마다 동네를 걷고 근처 작은 산을 오르며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엽니다. 한 달쯤 지나자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병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처럼 건강한 사람은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습니다. 건강은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루틴을 지키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입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레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기운이 좋은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피로를 나누는 대신 에너지를 나눠주니까요. 물론 이런 말에 반론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어디 안 아픈 사람이 있나?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픔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병이 있어도 하루를 움직이는 의지, 불편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몸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여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80이 된 최기호 어르신은 무릎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하루 3번씩 집안에서 스스로 만든 걷기 루틴을 지킵니다. 방문에서 창문까지 10번 왕복이 내 운동장이야. 그분은 말합니다. 예전엔 못하는 걸 세며 살았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세며 삽니다. 그 자세 하나가 건강을 되찾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단순한 몸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몸을 살리고 그 몸이 다시 삶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부러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식이 성공한 사람도 아닌 오늘도 기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립니다. 그 에너지가 결국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건강한 기운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관계의 힘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임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딱 앉아 몇 분만 지나도 누구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인지 금세 느껴집니다. 한쪽에는 세상 이야기마다 요즘 세상이 엉망이야라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래도 덕분에 조용히 책 읽을 시간 생겼잖아요 하며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 자리에 흐르는 공기의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들은 상황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다잡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자주 만나던 72의 정순 어르신은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나가면 늘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오늘도 좋은 하루야. 이 나이에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 한마디에 주위가 환해집니다. 힘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이유, 그건 마음의 체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체력은 긍정이라는 근육에서 나옵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공통점은 말의 습관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찾는 것. 오늘은 날씨가 춥네 대신 그래도 공기가 맑아 좋네라고 말하는 습관. 이런 사소한 언어의 차이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결국 표정이 됩니다. 그 표정이 바로 나이 들어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에너지를 흩뜨립니다. 요즘 몸도 안 좋고 애들도 연락이 없고 사는 게 재미없어. 그 말이 입버릇이 되면 삶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결국 나이 들어 부러운 사람은 문제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정순 어르신도 처음엔 외로움에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씩 산책을 하며 스스로 다짐하셨다고 해요. 오늘은 불평 한마디도 하지 말자. 그 다짐이 하루, 한 달, 1년이 되면서 표정이 달라졌고 지금은 동네에서 기분 좋은 할머니로 불립니다. 그 별명 하나가 어쩌면 그분의 인생 훈장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진짜 부러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밝은 기운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웃으며 괜찮아, 다 지나가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고 사람을 잇는 힘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원망보다 이해가 많은 사람일수록 세월이 흘러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늘 친구가 있고 대화가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년의 진짜 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여유는 또 다른 문을 엽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 멈추지 않는 배움과 성장이 어떻게 젊음을 지켜주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노년의 젊음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멈추는 순간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젊은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낯선 세상에도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들은 늘 현재를 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봐도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르죠. 처음엔 복잡하다고 느껴지지만 이 변화에 조금이라도 발맞추려는 태도가 바로 배움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해라기보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는 사람. 그 한마디가 인생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예를 들어 78배 이문자 어르신은 몇 해 전 손녀에게서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워서 늘 실수하셨지만 손녀가 할머니 사진 찍는 법 가르쳐 줄게요 하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동네 산책길 풍경을 찍으며 사진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SNS에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이 나이에 좋아요 받는 재미를 처음 알았다고 웃으십니다. 그분의 하루는 여전히 단조롭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젊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다시 믿는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사람은 아직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 확신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 자존감이 다시 새로운 도전을 낳습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순환이죠. 그래서 배움은 늙음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나이에 이제 무슨 공부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일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배움이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삶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책 한 장을 읽는 것도,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도, 동네 문화센터의 강좌를 듣는 것도 다 같은 성장입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뿌듯함과 설렘이 바로 젊음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66의 박태식 어르신은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시기를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합니다.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도서관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서툴고 부끄러웠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며 묵혀둔 감정을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셨다고 해요. 지금은 지역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는 어엿한 작가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돈 버느라 바빴는데 이제야 내 마음을 배우고 있어요. 배움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동안 사람은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집중의 순간 나이는 사라집니다. 결국 배움은 생명력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며 삶의 흐름 위에 자신만의 색을 더해갑니다. 그들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나이 들어 부러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엔 여전히 설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배움과 성장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네 번째 태도, 자기관리와 품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단정함이 어떻게 사람의 인상을 바꾸는지 그 깊은 비밀을 나눠보겠습니다. 품격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더욱 빛나는 품격은 자기관리에서 비롯됩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말투, 정돈된 표정. 이것들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결과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만이 꾸준히 자신을 가꿀 수 있습니다. 모임에 가보면 금세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어딘가 지쳐 보이고 어떤 이는 평범한 옷차림이어도 고요한 품위가 흐릅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품격은 꾸미는 게 아니라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고 남은 것을 다듬는 힘. 그게 바로 자기관리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69의 김경숙 어르신은 퇴직 후 이제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몇 해를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이 들어 있었구나. 그날 이후 매일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가벼운 메이크업과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기 시작하셨죠. 놀랍게도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그 말들이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처럼 자기 관리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깨끗한 옷, 절제된 말, 청결한 공간. 이것들은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몸과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 당당함이 바로 품격의 향기입니다. 물론 이런 말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뭘 꾸며? 그냥 편하면 되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방치는 다릅니다. 편안함은 자신을 돌보며 얻는 여유이고 방치는 자신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정돈하는 태도는 삶을 가볍게 하지만 자신을 방치하는 태도는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바로 그 미묘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또 다른 예로 74세 장도영 어르신은 은퇴 후 매일 아침 흰 셔츠를 다려 입고 동네 카페로 산책을 나갑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게 하루의 시작이죠. 주변 사람들은 저 나이에 참 멋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 어르신은 담담히 말합니다. 남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고 나가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에게 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하루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품격은 남이 알아봐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멋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자기관리는 사람의 말투와 표정, 관계까지도 바꿉니다. 단정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청결한 사람은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들의 곁엔 언제나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품격의 힘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세월을 이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있고 그 자신감은 과시가 아니라 절제에서 나옵니다. 꾸미지 않아도 멋있다는 말은 결국 오랜 자기관리 끝에 얻는 칭찬입니다. 나이 들어 부러운 사람은 젊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월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 세월을 자연스럽게 품습니다. 그 품에서 나오는 고요한 빛이 바로 품격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품격 위에 마지막으로 쌓이는 인생의 태도, 내면의 확신과 자신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평온한 사람, 그들이 왜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건 젊을 땐 잘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비교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저 집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저 사람은 연금이 많대. 이런 말들이 자연스레 입에 오르내리지만 비교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속도가 불안해지고 지금까지의 여정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비교할 시간에 자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71의 한정의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남이 앞서는 게 늘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행복한지가 더 궁금해졌어. 그분은 젊은 시절 내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늘 바빴죠. 하지만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며 모든 걸 멈춰야 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셨답니다. 남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의 평온이구나. 그 후부터 비교를 멈추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 평온함이 바로 삶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이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건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지나온 세월을 탓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말이죠. 이들은 내 인생이 옳았는가 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의 얼굴빛을 바꿉니다. 진짜 자신감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들은 대개 남의 시선 속에 자신을 두고 삽니다. 남의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고 남의 잣대로 자신의 행복을 재죠.
그런 삶은 늘 초조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자신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입니다. 예를 들어 73의 윤태호 어르신은 오랜 사업 실패 끝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망했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젠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믿게 되니까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 얼굴에는 조용한 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바로 나이 들어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늘 지금을 충실히 삽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고 실수를 탓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남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세월의 흔적을 품격으로 바꿉니다. 결국 나이 들어 가장 부러운 사람은 크게 이룬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그 지점에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의 하루는 소란스럽지 않지만 그 고요함 속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경쟁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나답게 서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스스로의 리듬을 알고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짜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태도들이 모여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는지 존경받는 노년의 완성, 그 결론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진짜 부러운 사람은 결국 삶의 태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이를 이유로 멈추지 않고 세월을 핑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켜내며 하루를 성실히 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을 단정히 가꾸고 비교 대신 자신을 믿으며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이 5가지 태도는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모든 부러움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인생의 품격은 어떻게 늙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얼굴빛과 인생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하루를 감사히 쓰는 사람이 더 부럽고 겉으로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예전에는 젊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고요한 단단함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건 나이를 먹어야만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세월이 만들어준 깊이, 경험이 다듬은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온 시간들이 쌓여 비로소 품격 있는 노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임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 다름은 돈도, 지위도,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에 삶의 진심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5가지 태도는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몸을 돌보고, 하루에 한 번 웃고, 하루에 한 번 배우고,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정돈하고, 하루에 한 번 마음을 다독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반복이 결국 세월을 이기는 품격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시간인가를 새로 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얼굴을 만들고, 오늘의 말이 내일의 관계를 만들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이 누군가의 모임 속에서 이렇게 불리길 바랍니다. 저 사람 참 멋지게 나이 들었어. 그 말 한마디면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노년이 더욱 단단하고 빛나도록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